10월 4일 정전 시장입니다. 요 3대 지수는 호두수로 마감했습니다. 어제랑 좀 흐름이 비슷하죠. 다우는 약보와 나스닥, S&P 500은 신고가 랠리가 또다시 이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제 뉴욕 증시는 개장 전에 나왔던 고용보고서 졸트가 굉장히 좀 좋게 나왔어요. 여전히 강한 미국의 경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상하락 종목들이 6대 3 정도 비율로 하락 종목들이 우위가 나왔고, 어제랑 비슷하게 러셀 지수는 하락했지만 빅테크 종목들이 지수를 버텨주면서 좀 시장을 받쳐주는 하루였다. 어제랑 비슷하게 흘러갔다. 실제로 특징주들도 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테마주들이 오늘은 몇 개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이 엔비디아가 최근에 투자한 이 네비우스 그룹이 오늘 13%대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빅베어 인공지능 홀딩스가 28%대, 인공지능 관련된 테마주들은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리게팅, 양자모 관련 테마주도 3%대 이 정도 탄력이 나왔고, 나머지 트램프 트레이드 소형주들은 오늘 크게 좀 조정이 나온 하루였다. 어제랑 연속적으로 하락이 났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이제 어제랑 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예측은 못하겠죠. 오늘 일단 7시 30분에 한국거래소에서 증시 개장할 건지 임시로 휴장할 건지를 밝히게 될 것인데, 일단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변동성 보이시나요? 30%가 거의 한 30, 40분 만에 변동성이 나오는, 빠질 때 그냥 빠진 다음에 바로 회복했어요. 정말 빠르게 회복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15분 안에 거의 한 20%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오히려 양봉전환, 그냥 전일 가격을 그대로 찾아가는 흐름이 나왔죠.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 주식시장의 규모는 전 세계 투자 금액 2% 정도 미만이거든요. 2%가 안 된다고 합니다. 미만인데,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한국 거래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이기 때문에 어제 좀 변동성이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은 했지만, 정말 빠르게 회복을 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점들. 그리고 야간 선물도 마이너스 5%까지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1.80% 하락 마감했고, 그리고 MSCI 한국 ETF, 이게 이제 뉴욕증시 상장한 기업들 모아놓은 건데,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7%까지 하락했다가 마이너스 1.59%, 사실 뭐 평소에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좀 다양하게 회복을 했고, 환율이 좀 문제죠. 환율이 장중에 1440원까지 여기 환율이 올라갔다가 지금 1418원대로 움직이고 나오고, 그래서 오늘 하락은 나올 거예요. 만약 개장하면은 하락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외부 지표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리스크들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언제 이게 움직일지 모른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거래소가 개장하게 된다면은 하락이 나오게 될 거고, 휴장하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7시 30분 이후에 좀 결과 나오면은 다시 한번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은 뭐 큰 이슈 없이 계엄령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는데, 저는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계엄령은 너무 선을 넘지 않았나. 사실 뭐 그냥 특별 담화문 요런 거 그냥 발표해가지고 현재 상황을 알려줬으면 더 좋지 않았다 생각이 되는데,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했었던 그런 이 계엄령 관련해가지고 왜 계엄령이 나왔는지 읽어보시면은 타당해요. 타당한데 계엄은 좀 선을 넘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예산에는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정말 이것도 사상 초유거든요. 사실 이것도 거의 뭐 탄핵안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어마무시한 겁니다. 특활비랑 이걸 다 깎아버렸잖아요. 월급을 안 주겠다는 거야. 돈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돈을. 그래서 돈을 다 깎아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게 식물정부를 이미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나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다. 뭐 돈이 없는데 뭘 하냐. 특활비가 있어야지 뭐 해외 순방도 할 건데 이제 뭐 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으면 됐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해서 둘 다 선 넘었다. 그러니까 결국 한쪽을, 지금 사실 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한 99대 1% 정도로 먹고 있지만은, 제 기준으로는 그냥 둘 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예, 둘 다 똑같은 놈들이다. 선을 넘었고 선을 더 세게 넘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지지율도 약하고 뭐 아시겠지만은,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치 기반이 너무 없는 대통령이기도 하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뭐 민주당에서 너무 그런 그러니까 사실 정치적인 너무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일단은 아마 오늘 이번 이 계엄령 이슈로 인해서 더욱더 이제 국회와 대통령의 힘겨루기 위해서는 아마 국회의 힘싸움이 계속적으로 이길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뭐 사실상 이재명이 대통령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어제 좀 또 깜짝 놀란 게, 아니 맨날 법안을 그렇게 21대 국회, 22대 뭐 이번 국회도 마찬가지지, 뭐
법안 하려고 하면은 맨날 처리도 늦어지면서 어제는 막 2시간 만에 국회의원들 150명 모여가지고 그냥 법안 뚝딱 만들어서 넘겨버렸죠. 그거 보면은 역시 자기들 진짜 자기들의 인사 관련해가지고는 그냥 바로 그냥 움직이는구나 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뭐 이런 이야기에서 최대 수혜주는 농담으로는 그냥 꿀잠 사람들이지만은 결국 이재명 이 대표의 네, 이 앞으로의 관련주라든가 뭐 다음 차기 사실상 뭐 대통령 확정적이지 않나? 뭐 법적인 리스크? 어차피 뭐 항고하고 네, 대법원까지 가면 뭐 3년 걸리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선을 넘고 선을 넘는 행동에서 결국 최대 수혜주는 이재명과 민주당이지 않나? 저 그래가지고 지금 관련 테마도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파인 사라 그랬잖아, 리파인. 어쩐지 어제 리파인이 신고가를 찍더니 무섭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자, 국제유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네, 오펙에서 감산을 좀 연장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유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다. 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계속 달러 강세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건 국내 증시에는 그렇게 좀 좋은 흐름은 아니라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월스트리트저널도 계엄령 선포는 실수다. 사실 맞죠? 이번 계엄령 하는데 뭐 한동훈 당대표라든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 협의를 안 해주는데 혼자, 제가 그래가지고 찌라시가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간첩 리스트로 확보했다, 아니 몇 명을 구금하고 있다는데 저는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근데 실수한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대통령 정부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거의 뭐 레임덕에 크게 시달리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머스크에 걸려갈 때 경제자들이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머스크 입김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재밌는 점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것도 재밌죠. 트럼프가 캐나다 총리에게 51번째 주가 되는 게 어떠냐. 이제 50번째 주가 하와이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 캐나다가 51번째 되고 한국을 52번째 주로. 아닙니다. 미국은 주 하나가 거의 한국보다 더 큰 주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사실은 아무튼 농담이고, 캐나다가 뭐 이런 식으로 농담을 좀 주고받으면서 분위기를 좀 풀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의 전략 자산에 둘러싼 시각이 좀 많습니다. 이거 경제 안정화할 수 있는 거다. 아니다.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하는데, 이번에 미국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이제 코인베이스로 옮겼죠. 비트코인을 옮겼는데, 이 비트코인이 좋은 게 뭐냐면은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가, 왜냐면 비트코인은 발행된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들이 미리 알았어요. 왜 코인베이스로 이동하는 거야? 사실 미국이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게 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불법 기업들한테 비트코인 압수해가지고 세금 대신 추징하고 이래가지고 비트코인이 많아요, 미국이. 우리나라도 그 국민적 그 비트코인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추징한 거거든, 전부 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이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비트코인은 정말 강력한, 어떻게 보면 사실 준 전략 자산화가 아닌가,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좀 쉽지가 않네요. 예, 휴전 관련된 내용들이 좀 쉽지가 않고 계속적으로 안 좋은 뉴스가 좀 나오고 있다는 점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반도체 제재 즉각 반격하면서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에 대해서 수출 금지하겠다라고 입장 밝혔는데, 어제 뭐 시간에서 우리나라 그 희귀금속 관련 테마주도 오르기도 했죠.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희귀금속을 뭐 하는 게 아닙니다. 대체 뭐 상품들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기 관련해가지고 이제 무역, 네, 종합 상사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관련 테마로 엮여 있고,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핵심 원자재 중국 수입 운용도가 너무 높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미국한테 좀 붙기도 애매하고, 뭐 붙는다는 말이 그렇지만은 중국한테 또 이제 붙기도 애매하고, 참 그렇습니다. 이거 당군 할아버지가 털을 어떻게 잡은 거야? 털을 어떻게 잡았는지 빨리, 이거는 한 번밖에 없어요. 대왕고래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데, 대왕고래도 지금 8억 원 가지고 무슨 대왕고래를 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래가지고 이번에 정부가 대왕고래 우리 그러면은 이 채권 발행해서라도 시추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 계엄령 사태로 인해서 이것도 이제 쉽지 않다. 그래서 대왕거래 관련 테마주는 오늘 정말 크게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뭐 계엄령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보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바로 하야해라 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뭐 사실 계속 이제 이미 각하라고 네, 말을 해야죠.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고, 뭐 전체 예산 충돌에 뭐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스탑이 되는 상태라는 점들. 네, 그래서 오늘은 개장을 안 하는 게 좀 가장 좋은데, 일단은 뭐 저도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아직 1시간 정도 남았네요. 지금 6시 30분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준비는 해놔야죠. 그래서 오늘 뭐 이런 내용이 있고,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뭐 변동성이 나온 종목들은 많이 없다는 점도, 최근에 메타가 좀 세네요. 메타랑 사실 아마존, 구글이 좀 반독점법 관련해가지고 계속 조사받고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여러분들 참 미국 이게 괜찮죠. 우리나라처럼 재벌들이 CEO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CEO만 짐 싸는 게 아니고 CEO 교체가 1,800명이라고 합니다. 사실 미국은 근데 상장 기업들이 워낙 많긴 하죠. 나스닥이 거의 9,000개가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거의 미국에는 상장 기업들이 10,000개 정도가 돼요. 10,000개 정도가 돼가지고 이게 뭐 다 계산하기 힘든데, 그래서 그 중에 뭐 1,000명 정도가 바뀌었다는 거는 굉장히 좀 많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10%가 뭐 그냥 대충 계산해도 바뀐 거니까 우리나라도 좀 기업들 좀 CEO 좀 빨리 바꾸고 좀 해야 될 텐데, 언제 좀 선진화 될 건지 쉽지 않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가 오늘은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네, 중국 내 차량 인도대스가 좀 많이 하락이 나오면서 이거 좀 숫자를 바꿨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뭐 나이백, 뭐 더네이처홀딩스, 대동, 뭐 서진계 이런 종목들 뭐 좋은 이슈들, 그리고 최근에 롯데케미칼, 롯데 뭐 유동성 위기 아니라면서요. 자산 계속 매각 중이야. 네, 유동성 위기입니다. 확실히 유동성 위기라는 점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경제지표 발표들이 좀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으니까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사실은 오늘 뭐 상법 개정안 관련 내용도 있었는데, 아마 이제 개장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정치권 관련 테마주들로 수급이 가느냐 마느냐가 중요하다. 오늘 쉬는 게 좋아요. 일단 그래도 충격은 나올 겁니다. 많이 떨어졌긴 떨어졌으니까 충격은 나올 거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중요하고, 7시 30분 이제 전후로 다시 한번 더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저랑 같이 잠 못 자신 분들 네 정말 많죠. 많은데 그래도 뭐 하나의 이벤트죠. 여러분들, 이게 제가 여러분들과 요새 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저도 주식을 10년 정도 했지만은 이렇게 다사다난, 이게 좋은 말로는 다사다난인데 참 이게 사건 사고가 많은 경제, 정치 이런 것들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즐깁시다. 사실 뭐 이런 거 언제 한번 또 겪어보겠습니까? 그래서 즐기면서 계속적으로 일정 이슈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